여러분 안녕하세요. 최현정의 부동산 경매 TV입니다. 요즘 서울의 재개발이 한창 많이 진행되고 있죠. 서울 신월동 모아타운 후보지에 최저가 26% 6천만 원에 경매 진행되는 빌라가 있습니다. 이 빌라는 낙찰가와 전세 금액에 따라서 무피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최현정의 부동산 경매 TV 출발합니다. 사건 번호는 2021-115181입니다. 경매로 매각되는 소재지는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해 있고요. 용도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건물 면적은 8.31평, 토지의 면적은 5.35평입니다. 감정가는 2억 3,500이고 현재 최저가 26%인 6,029만 3천 원의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매각기일을 보면 1차 매각기일은 2020년 10월 6일 날 감정가 2억 3천에 진행이 됐다가 총 6회차 유찰이 되고 현재 7차 매각기일이 2023년 5월 25일 최저가 6,029만 3천 원, 즉 26%에 진행되는 경매 다세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감정평가서를 보면 전체 5층 중 4층으로 되어 있고요. 보존 등기는 2018년이 됐기 때문에 약 5년차 다세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대차 관계를 보면 현재 임차인이 1억 7,500에 전세가 지금 돼 있고요. 등기부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등기부를 보면 2021년 11월 26일 날 강제 경매가 진행됐는데 현재 위에 임차권 등기자가 경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자를 보면 현재 임차인이죠. 1억 7,500에 전세 계약된 임차인입니다. 자, 이렇게 임차권 등기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됐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임차인이 기존의 전입일자하고 확정일자를 그대로 보호받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전출을 해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다세대 주택은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임차인의 전입일자 보면 말소 기준보다 먼저 전입되어 있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자, 선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배당받지 못할 경우에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이 법원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 요청을 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은 2022년 3월 2일이고요. 자, 배당 요청한 거는 2021년 11월 25일 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요건은 성립이 되고요. 두 번째, 확정일자가 후순위 말소 기준보다 빨라야 된다. 자, 확정일자는 2018년 7월 25일 날 확정일을 했기 때문에 확정일이 이렇게 전입일보다 빠르면 임차인의 배당 기준일은 전입일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전입일이 말소 기준보다 빠르기 때문에 임차인이 배당 요건을 다 갖춥니다. 그래서 1억 7,500 배당은 받지만 현재 최저가가 얼마죠? 6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1억 7,500에 낙찰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억 7천만 원, 1억 7,500만 원 못 받는 만큼 낙찰자가 변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1억 7,500에 사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이 비용에는 경매 비용이 빠졌어요. 그래서 경매 비용 2, 300 더 플러스해서 쓰시면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왜 이렇게 26%까지 떨어졌냐? 제가 보기에는 이 압류 등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1년 12월 26일 날 국세가 압류되어 있어요. 국세가. 그래서 국세가 압류가 돼 있다는 거는 예전에는 자, 우리 세법 4월 1일 이전에 개정되기 전에는 이 국세 중에서 당해세에 해당되면 임차인, 근저당보다 당해세가 우선했습니다. 근데 이 당해세는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고요. 그리고 이 다세대 주택에 적용될 거는요. 보면 2018년 8월 13일 날 매매가 됐기 때문에 상속 증여세는 아닌 것으로 파악이 돼요. 그래서 당해세는 아마 종부세일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4월 1일 날 세법이 개정이 돼서 종부세 법정기일, 임차인의 전입일, 확정일 중에서 빠른 것이 우선해서 배당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부과가 되려 그러면 2018년 8월 13일 날 매매가 됐기 때문에 2019년 12월이 아마 법정기일로 될 거고
그 다음에 임차인의 전입일과 확정일은 2018년도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우선 배당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 드렸듯이 1억 7,500이기 때문에 인수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낙찰 금액과 전세 금액에 따라서 무피 투자가 가능합니다. 현재 빌라의 시세는 2억 3천, 이게 평균적인 시세고요. 전세가를 조사해 봤더니 전세가도 1억 7천에서 1억 9천 사이 현재 전세가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얼마에 낙찰받아서 얼마에 전세를 놓느냐에 따라서 이 빌라는 무피 투자가 가능하고요. 이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소재한 현재 이 다세대 주택은 작년 6월 달에 모아타운 후보지로 1차 선정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재개발 진행을 위한 동의서를 접수하고 있고요. 향후 재개발이 진행될 지역으로 인해서 투자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무피 투자.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지역이, 주변 지역이 어떤 호재가 있는지 한번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경매로 매각되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러면 이 주택을 한번 로드뷰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이 주택이 경매로 매각되는 다세대 주택이고요. 여기 4층입니다. 자, 근데 이 옆에 뭐가 좀 보여요. 한번 옆으로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판넬이 되어 있죠. 판넬. 하나, 둘, 셋, 네 층에. 이게 위반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 빌라 같은 경우 고층 빌라 같은 경우 이렇게 판넬로 해서 베란다를 판넬로 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위반 건축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다시 경매 매각 사건을 있다가 차후에 다시 보면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위반 건축물로 보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모아타운 후보지입니다. 모아타운 후보지가 그럼 구역이 어떻게 되냐면, 자, 구역은 이렇게 현재 모아타운 후보지로 등록돼 있어요. 자, 후보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 달에 구역이 지정이 돼 있고요. 여기에 이제 호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신월 사거리에 대장 홍대선이 들어옵니다. 상기 대장 신도시에서 홍대까지 들어가는 대장 홍대선이 들어오는데, 이 대장 홍대선은 2026년도 착공해서 2031년도, 늦어도 2031년도 개통 예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목동선이 들어옵니다. 이 목동선은 서울 경전철이에요. 그래서 목동역에서 신월까지 들어오는데, 현재 이게 작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올해 이게 결정이 됩니다. 통과가 되는지. 통과가 된다면 2028년에서 2030년 사이에 아마 개통될 예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 목동선도 올해 통과가 된다 그러면 여기가 더블 역세권 지역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 모아타운으로 인해서 아파트가 들어온다 그러면 아파트의 가치는 크게 상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 역세권하고 더블 역세권은 분명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 같은 경우에 지금 개발 예정지로는, 자, 여기가 지금 모아타운으로 되어 있고요. 공공재개발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신속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현재 모아타운으로 있고, 이 지역도 지금 모아타운으로 이렇게 후보지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주변에 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장 홍대선하고 목동선이 더블 역세권이다. 그 다음에 또 호재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지 않죠. 이 지역에 서울 광명 고속도로가 개통이 됩니다. 서울 광명 고속도로. 그래서 서울 광명 고속도로는 지금 착공에 들어갔고요. 2024년 연말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2024년 개통 예정에서 광명 고속도로가 들어오는데, 광명은 저 파주에서 수원까지 연장되는 노선으로 지금 파주에서 88도로는 연결이 됐고요. 88에서 수원까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제 수원까지가 아니고 광명입니다. 광명까지 공사 중에 있어요. 그래서 서울 광명도로에서 수원 광명 고속도로하고 연결되는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개발 호재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카페로 이동돼서 고속도로하고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서 대장 홍대선이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대장 홍대선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20년 9월 6일 날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천 대장 신도시에서 홍대 입구 민자철도 추진 확정, 이르면 31년 개통, 연말까지 사업자 모집 공고, 작년에 연말 사업자 모집 공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노선은 대장지구 상기신도시 대장지구에서 강서구를 관통해서 고양시루에서 마포 홍대로 들어가는 대장 홍대선이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신월 사거리 아까 이제 대장 홍대선이 2031년 개통 예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동선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목동선은 서울 경전철입니다. 그래서 목동선 같은 경우에는 2호선 당산역에서 출발해 갖고 목동 아파트로 해서 목동 신도시를 지납니다. 그래서 오목교를 관통해서 자, 목동 시영으로 지나서 그 다음에 서울 화물 터미널, 오솔길공원 해서 신월 사거리로 해서 신월동으로 올라가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 신월 사거리에 목동선하고 대장 홍대선이 같이 맞물리는 더블 역세권 변화고요. 이 목동선은 작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올해 이게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면 2028년에서 30년 사이에 목동선이 개통될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서울 광명 고속도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광명 고속도로는 88도로에서 각 IC까지 공사하는 구간입니다. 현재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어 있고 2020년 3월 27일부터 착공에 들어가고요. 2023년, 2024년 3월 26일. 그럼 앞으로 2년인데 약간 공사가 또 늦어지면 2년 정도 늦춰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2024년 3월 26일 날 개통 예정이고, 이 서울 광명고속도로는 파주에서 내려오는, 즉 파주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2년 전에 개통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파주 운정에서 상사지구로 해서 상암으로 해서 도내로 해서 88까지 개통이 됐고, 지금 공사하는 구간은 88에서 88 도로로 해서 고속도로가 아니죠. 가까지 내려와서 서울 광명 고속도로하고 수원 광명 고속도로하고, 서울이 아니고요, 수원 광명 고속도로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걸 연결이 되면 서울 광명 고속도로로 변경이 되고, 지금 여기 강서 IC가 신월 IC에서 불과 몇 킬로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강서 IC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다 지하로 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지하 고속도로가 되면 일단은 더블 역세권에다 인근에 고속도로가 개통이 돼서 도로 환경이 크게 좋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경매로 진행되는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있어요. 그래서 호재라는 거는 더블 역세권에 신규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기 때문에 향후 개발로 인해서 아파트의 가치는 충분히 상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경매 매각 물건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라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현재 이 빌라는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 전유 부분을 보면, 자, 전유 부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축물 대장에는 다세대 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위반이냐? 그럼 하단으로 내려오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2018년도 판넬 7.5 무단 중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거의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베란다를 판넬을 씌워갖고 허가받지 않고 판넬을 설치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판넬 확장을 했다 이런 내용 같은데, 정확히 아시려면 양천구청에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 연도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이 언제까지 부과가 되는지 좀 틀려요. 그래서 우리 관련 법규상에는 2009년 4월 23일 이전에 준공된 거는
80제곱 미만일 경우에 총 5회차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럼 5회차까지 부과되고 더 이상은 벌금을 안 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2019년 4월 23일 이후에 준공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원상 회복될 때까지 벌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다세대 주택은 2018년 6월 19일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5회차까지 부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정확히 관할 구청에다 전화해서 정확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 다세대 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무피 투자 가능한 재개발 후보지다. 그래서 현재 감정가 2억 3천이고 최저가 26%는 6천만 원이기 때문에 낙찰가와 전세가를 잘 맞추면 돈이 안 들어가고 투자가 가능하고요. 돈이 들어간다 그래도 그렇게 크지 않은, 즉 1, 2천 정도 들어봐야 그 정도면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 재개발 지역 후보지에 과연 무피 투자할 데가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다세대 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무피 투자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게 위반이지만 다세대 주택의 위반이기 때문에 입주권은 나옵니다. 그래서 향후 벌금을 계속 안 내기만 하면 5회차만 부과하고 더 이상 부과하지 않으면 투자의 매력은 가장 큰 아마 다세대 주택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뭐냐? 더블 역세권이다. 그래서 대장 홍대선과 목동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재개발 준공이 돼서 더블 역세권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의 가치는 크게 높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역세권하고 더블 역세권의 지역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근에 서울 광명고속도로가 개통될 예정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 광명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고속도로가 인근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적인 문제가 크게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무피 투자, 더블 역세권, 고속도로 인근 지역의 개설, 이래서 이 세 가지가 크게 이 아파트가 되면 이 가치를 크게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최현정의 부동산 경매 TV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